벌레의 애걸 3. 어수선해진 마음을 결단으로 다짐하면서 그녀는 병원비를 청산하고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갈까? 한낮의 따사로움에 젖어 추석을 앞두고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문득 남편과 연애 시절 늘 들렸던 선능이 떠올라서 무조건 2호선을 탔다. 능이 3개 있는 곳이다. 도시에서 유일하게 한 점 남아있는 푸른 동산이다. 성정대왕의 능은 길가에 바짝 붙어 있어서 자동차의 소음과 빌딩습이 뿜어내는 매캐한 냄새로 땅속에 묻힌 시신의 자리에서도 숨이 막힐 것처럼 보인다. 성종의 계비인 정영왕후능은 그래도 몇 그루의 소나무를 높이 자라서 하늘을 약간 가리고 있다. 그녀는 정현왕후능을 지나 완만한 산등서기를 타고 중종대왕의 능으로 뚫린 활엽수길을 걸었다. 마지방을 다해 우러대는 벌레들의 소리가 숲을 잡아 흔든다. 결혼을 약속하면서 둘이 거닐다 함께 앉았던 등이 없는 의자에 앉았다. 발밑에는 질경이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고 가을을 제일 먼저 알리는 벌개미추의 보라색 꽃이 만발해서 초록색 속에 고고함을 한껏 뿜어올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몇 번 쉬고는 천천히 나지막한 산 가장자리에 나있는 습길을 걷기 시작했다. 흙길이라 발밑에 깔린 푹신한 양산자라도 밟는 듯 느낌이 좋았다. 하긴 1년 내내 시멘트만 밟아대는 발바닥이 흙을 밟으면서 민감하게 감지한 느낌일 것이다. 내일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말고 남편을 무조건 퇴원시키자. 그럼 열흘 후면 장례식을 치르고 모든 질고는 끝장이 나는 셈이다. 다부지게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 그녀는 등에 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뿐했다. 간밤에 내린 비와 아침 이슬 탓일까 습속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머리를 깊이 숙이고 발끝을 보면서 걷고 있는 그녀의 눈에 지렁이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로 나와서 꿈틀거린다. 온몸에 흙과 모래가 마치 인절미에 검은 깻가루를 묻히듯 몸을 뒤척일 때마다 빈틈없이 번복이 된다. 지렁이는 너무나 괴로운 듯 처음에는 격렬하게 꿈틀대다가는 나중에는 힘이 붙이는지 축 늘어진다. 더러는 사람의 발밑에서 뭉그러져 반토막이 났건만 아직도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고 꿈틀거리는 놈도 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괴롭게 나뒹구는 지렁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어린 지렁이는 없었다. 전부 살이 통통하게 찐 굵은 놈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중년이거나 청년, 배가 나온 돈 많은 노인들인 셈이다. 너무나 풍비한 흙 속에 식상한 삶에 반발하여 보장된 거처를 뛰어나와 길 가운데로 나와서 죽음을 맞고 있는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들도 창의적이고 기발한 저들 나름의 삶을 찾아 나섰다가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하다. 시선을 들어 멀리 보니 길 한가운데로 기어나와 몸부림치는 지렁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지나치게 넘쳐나는 풍요로운 흙 속에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 다른 데로 탈출하여 딴짓을 해보려고 길로 나왔다가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남편 호식이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길 한가운데 나와 전신에 검은 깻가루를 묻히고 흙모래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지렁이 몰골과 똑같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지렁이를 뒤로 하고 정문을 향해 걷는 동안 그녀는 애써 시선을 길가에 싱싱하게 자라오르는 소리쟁이와 미역치에 던졌다. 순간
지렁이를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솟구쳤다. 간밤에 귀뚜라미들을 죽인 것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지렁이를 살리자는 생각이 스쳤다. 어떻게 지렁이를 살릴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머리를 쥐어짰다.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지렁이들에게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이 오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느릅나무 밑에 떨어져 바짝 말라 나뒹구는 지팡이 크기의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남편이 늘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하듯 몇 번 폼을 잡아가면서 흔들어 보았다.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 쭉 늘어진 지렁이 허리에 골프채처럼 단단한 나뭇가지를 대고 휙 풀밭으로 던졌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길 가장자리로 지렁이는 떨어져 버렸다. 다시 가서 2번을 지렁이 허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던지니 질척한 풀밭으로 툭 떨어졌다. 풀밭에 떨어진 지렁이는 몸을 뒤척이면서 검은 깻가루처럼 범벅이 된 흙을 모두 떨어버리고 흙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지렁이의 생명을 건진 셈이다. 그녀는 정신없이 해가 지도록 길가에 나와 허우적거리는 지렁이들을 골프공을 치듯 풀밭으로 꼬리내주기 시작했다. 차츰 기술이 늘어서 단번에 홀인을 하듯 지렁이를 풀밭으로 휙휙 던져 넣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그녀이 하는 짓을 바라보고 숨어서 킬킬 웃기도 하고 더러는 멈춰서서 구경을 했다. 그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꿈속이서지만 달리는 추럭에서 뛰어내렸느냐고 성화를 했고 그녀는 그렇다고 머리를 크게 주걱거렸다. 지렁이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50마리쯤 살려냈을 거란 생각에 이르자 자신이 지렁이의 생명을 좌우지우지하는 거대한 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즐겁고 흐뭇했다. 역시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생명을 준 높은 자리에서는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이 더 즐거운 마음을 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터득했다는 확신도 왔다. 한밤중 그녀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지렁이들이 고맙다고 한마디씩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일까? 귓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오랜만에 더러운 공기만 마시다가 무성한 나무숲과 참나무숲 속에서 수욕을 한 탓인지 잠이 몹시 달아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다. 귓속엔 여전히 이상한 소리로 가득했다.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흙모래길로 나온 지렁이들이 어서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소리가 이럴까. 요상한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워서 그녀는 눈을 비볐다. 정신이 들어오자 귓속에서 발광하는 이상한 몸집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이런 젠장. 귓속에 벌레가 들어간 모양이구나. 순간 그녀는 이런 지하방에서 살게 만든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이맛살을 찌푸렸다. 문득 친구가 이집트에 여행 갔다가 하루살이 한 마리가 귓속으로 파고 들어갔다나 그것이 귓구멍에서 내는 소리가 머리가 터질 듯 천둥치는 바람에 별짓을 다 했지만 꺼낼 수가 없었다. 너무나 큰 하루살이 울음소리로 인해 나중에는 몸이 으깨질 듯 괴로웠다고 한다. 귀개로 쑤시고 불빛을 비치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하루살이는 귓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 병원에 가서야 그 벌레를 꺼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전등불을 켜서 어두운 귓구멍에 바짝 댔다. 빛을 따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구 밑에 귀를 바짝 대기도 했으나 잠깐 울기를 멈췄던 벌레는 다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기름을 귓속에 부을까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귓구멍에 들어간 벌레를 나오게 하는 방법을 검색할까 벌벌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갔다.
발버둥을 치던 벌레가 차츰 기력을 잃었는지 가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울음소리도 있는가. 정말 이런 간절한 가녀린 소리로 애걸하는 소리를 그녀는 일생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귓구멍을 파고 들어간 벌레는 지하방이라 눅눅한 데서 번식하는 깨알보다 더 작은 벌레가 분명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벌레로 새까만 놈이 손바닥에도 휙휙 날아갈 정도로 바늘꽃보다 더 작은 크기였다. 그런 새까만 벌레들이 음식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어디엔가 숨어있다가 수십 마리 꼬여들었는데 그런 놈들 중에 한 마리가 그녀의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은 모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쳤는지 날갯짓도 하지 않고 그 벌레는 살살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어느 음악도 이런 소리를 절대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늘고 미세한 흐느낌이었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가늘고 가녀린 애걸이었다. 분명히 살라달라고 애청하는 절규임에 틀림없다. 지렁이를 50마리나 살린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 자기처럼 작은 벌레를 염두에 둘 리 없지만 그래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세미한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지내 점점 약해져서 살살 애처로운 소리로 간구하고 있었다. 그 약하고 힘없이 두 손 들고 빌고 있는 벌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귀지개나 소미개로 그냥 돌진하여 뭉개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은 있다. 머리가 빠개질 듯 아우성치는 귀뚜라미와는 달리 이 작은 벌레는 살살 머리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읊조리는 가녀린 목소리로 귓속을 채웠다.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픈 소리가 아니라 숲속의 여리게 이는 미풍처럼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이 정도는 참을만 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애처롭고 가녀린 가장 연약하고 작은 벌레의 애교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귓구멍에서 죽을 듯 흐느끼는 벌레의 애교를 들어가면서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도 이렇게 귓구멍 속에 벌레처럼 살려달라고 빌면서 매달리느라고 죽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것일까. 그는 허리가 잘린 지렁이처럼 울고 있는 게 분명했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그녀의 귓구멍에서 애걸하는 벌레의 소리로 간구한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지렁이들이 길바닥 한 군데로 나와 전신의 흙모래를 뒤집어 쓰고 몸부림치던지 귓속에나 들어가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애걸하고 있는 걸 그녀가 감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귓속에 있는 벌레의 크기와 남편의 몸 크기였다. 남편이 들어갈 만한 귓구멍을 가진 존재는 얼마나 커야 하는 것일까. 아침 화장을 하는 동안에도 벌레는 귓구멍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가녀리고 애타는 소리로 애걸을 한다. 그 애절한 간구가 점점 심해져서 치근한 마음을 그녀는 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얀 휴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린 시절 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나온 뒤에 귀에 들어간 물을 햇살에 달궈진 조약돌을 대고 빼는 식으로 한쪽 다리를 들고 팔딱팔딱 뛰었다. 갑자기 깊은 정막이 내렸다. 손바닥 위에 하얀 종이에 바늘꽃 크기의 새까만 벌레가 밝고 강활한 천지에 나온 곳이 어지러운지 굼뜨게 움직인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몇 천만 분의 1도 되지 않은 벌레를 귀한 유리그릇을 다루듯 가만히 방구석에 내려놓았다. 자신이 그런 행동에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목을 메어 죽으려다가 식물인간이 된 뒤에 처음 느껴보는 느긋한 희열이다. 식물인간인 남편과 맨드라미 꽃에서 떨어지는 새까만 씨앗보다 더 작은 벌레가 엇갈렸다. 어린 시절을 공유했고 짧긴 하지만 부부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녀의 귀 속에 들어간 벌레처럼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의 몸에 몇천만 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귀 속에 들어가서 가녀린 목소리로 애결한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존재의 크기는 아마도 이 지구만한 것일 아닐까? 아니, 우주만한 것일 수 있다. 남편은 그런 존재인 창조주의 귓구멍을 찾아가느라고 저런 꼴로 살아있는 모양이다. 과학의 지혜와 신화의 지혜가 분리되어 과학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가 현대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제 기다려야지. 언젠가는 죽음의 문제 해결책을 깨닫고 남편은 벌떡 일어날 것이니 기다려야지.